자, 23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했을 때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죄가 된다 그랬죠?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소유권, 점유권이 모두 넘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자동차를 가져갔을 때는 단순히 절도만 된다고 했습니다. 2번. 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명의를 대여받아서 호텔 운영했다고 했을 때 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처분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자, 3번. 자,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하였을 때 자, 자기 집에 보관한 것이 처분해가 인정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사기죄가 되진 않습니다. 3번.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속여서 날인하게 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서명 사취입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처분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처분 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4번.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번.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후하는 소를 제기해서 동시 이행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자, 그 갑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판결에 기하여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했다? 을에게 위 부동산 이전 등기를 격려해주면 매매 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받아서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2번은 풀었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일체의 서류를 교부했다고 했을 때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고 자, 절취했을 때는 절도죄만 될 뿐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 사기죄 X. 자, 이 부분 지워야 되겠네요. 자, 3번. 자,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사가 되지 않는다. 컴사가 되죠. 틀렸습니다. 자, 가압류를 해제를 합니다.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자체가 처분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대무로 기망을 통해서 가압류를 해제해버리게 되면 사기죄 기수가 됩니다. 자, 기수 이후에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밝혀졌다 하더라도 기수가 빠꾸가 되어서 무죄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가압류 해제로 인한 생산 이득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기죄가 됩니다. 25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입니다. 1번. 자금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된 약속금도 객체가 됩니다. 2번. 전매 금지된 택지 분양권을 A에게 매도한 다음에 다시 이를 B에게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중 매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B가 C에게 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매매 계약에 형식적인 매도인으로 관여하면서 직접 매매 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C로 하여금 B에게 매매 대금을 교부하게 하였을 때 갑에게는 뭐가 된다? 사기죄가 됩니다. 자, 3번. 협의 매수가 되거나 수용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고지를 해야 함에도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가 됩니다. 3번. 자,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정하여 요양급여 비용 청구하여 진찰료를 수령했을 때는 당연히 사기죄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2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섞여 있다 보니 답은 두 개입니다. 1번하고 3번. 자, 1번.
처분 행위는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아주 옛날 판례입니다. 지금은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 자체를 요하지 않아요. 자, 2번. 자,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내심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그 처분 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와 같은 처분 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한 그 A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두 가지 판례가 거의 같은 판례예요. 같은 판례인데 지금 문제를 섞다 보니 이제 같은 지문에 나왔는데 자, 뭐 같은 내용이니까요. 여기도 보시면 다른 효과 나오죠. 여기도 다른 효과이고요. 자,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 결과 처분 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비록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닫고 인식이 있었더라도 그 법적 효과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 의사와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 있죠. 자, 이런 취지로 처분행위,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판례를 가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착오에 빠진 결과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다른 효과를 발생케 하는 서명 날인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여기 처분행위가 된다. 그쵸? 그래서 밑에 법적 효과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어떤 서명 날인함으로써 처분 문서에 서명 날인한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역시 처분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4번 가보시면 자, 면세유 나와 있네요. 자, 정의회사를 기망했을 때는 이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인 기관인 것처럼 비용을 청구해서 지급받았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7번.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입니다. 기망행위를 개시하면 착수가 있지요. 그 후 사기 도박을 숨기기 위해서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이 사기 도박을 숨기기 위해서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도 기망행위 한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는 결과범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필요로 하죠. 틀렸습니다. 3번 계좌 이체 등을 한 이후에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 반환 청구를 함에 따라서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이것은 착오에 빠져서 처분행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나? 이게 착오라고 볼 수 있나요? 자, 지금요.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계좌에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좌는 누구 겁니까? 수취인 겁니다. 이 계좌는 수취인 거예요. 그래서 수취인이 은행에 가서 이 자기 계좌에 있는 자기 계좌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 반환 청구를 했겠죠. 이 사람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은행이 착오에 빠질 일이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은행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여지가 없다. 이 사람이 명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험사가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화로 병원에 상해를 과장해서 장기간 입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기죄는 전체입니다. 전체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죠. 뺀 차액이 아니라 전체 액수가 사기죄가 된다. 28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3번입니다. 공모하였다면 그를 상대로 했죠. 공모자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치? 착오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소 취하도 처분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기를 쳐서 항소를 취하게 하면 사기죄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됩니다. X. 제3자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뭐뭐하게 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 사기가 됩니다. 이 사람이 도구죠. 자,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맞춰주었다면 이 사람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29번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피고도 원고든 피고든 주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틀렸고 항소 취하도 처분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렸고 절취한 작물을 자기 소유물로 위장하여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했다고 할 때 당연히 사기죄가 될 수가 있지요. 면세율을 공급한 것처럼 했을 때 회사를 기망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X. 자, 30번입니다. 다음 중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앞에서 푼 것 같은데 ARS를 통해서 대출받는 것은 컴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성행위 대가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죠. 그치? 그 경제적 재산설입니다. 법률적 재산설이 아니고. 그래서 기망을 통해서 성행위 대가 지급을 면하게 되면 그만큼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자기를 말하죠. 틀렸습니다. 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불적 사후행위로서 별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가요? 이건 사기죄가 되죠. 기망을 통해서 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후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기죄가 됩니다. 그 후에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배임죄가 안 돼요. 과거에는 배임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배임죄가 안 되고 사기죄만 될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의 불사가 된다. 불사가 아닙니다. 불사란 말씀은 안 돼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불사가 안 되고 오로지 사기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지문은 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맞는데 불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해설도 보시게 되면 사기죄만 된다는 것이죠. 자, 해설도 같이 받으시고 이것이 과거의 옛날 판례입니다. 옛날 판례 이건 무지 많이 나왔거든. 출제가 무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출제가 되면 틀립니다. 이렇게 된 것을 지금 모두 변경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사기죄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피기망자는 동일인을 하고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보처리 얘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익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개시가 됨이 없이 오로지 컴퓨터에 의해서 행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처분행위가 개입되면 그건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사가 되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처분행위가 개입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 이것은 그 편취 금액은 합산해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상습 사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죠. 상습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범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재물 교부가 있었다고 하려면 반드시 현실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는 아닙니다. 보통 재물 교부는 현실 인도를 말하는데 자, 재물이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서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 이것도 재물 교부라고 봅니다. 자, 따라서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더라도 현실 재물 인도가 없었다면 재물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것도 재물 교부가 있었다고 봅니다. 틀렸습니다. 자, 2번 자신의 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했다고 할 때 자신 계좌잖아요. 자신의 계좌이기 때문에 자신은 은행 가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죠. 자, 3번. 자, 다른 공범들이 지정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게 하였을 때, 여기 입금되었잖아요. 그치? 위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이미 성립을 했습니다. 이미 성립, 즉 기수란 말입니다. 기수이고,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후에 입금 취소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는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입금되었다는 것은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 지위 취득이 기수다, 이런 말입니다. 자, 4번. 자, 현금 인출한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ALS 서비스 받은 부분, 서비스로 전화 신용대출 받은 부분, 자, 현금 인출한 부분은 절도죄, 이 ALS 전화 서비스 신용대출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고요. 각각은 경합범위 됩니다. 포괄적으로 틀렸죠? 자, 해설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현금 대출은 절도죄, ALS 신용대출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 경합범. 자,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답은 4번입니다. 4번, 1번. 두 가지 되는데요. 이 GPS 사건은 풀었잖아요. 이것은 절도죄만 될 뿐이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풀었고, 그래서 중복되는 지문이 앞에 똑같은 문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자, 2번. 돈을 빌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 후에 변제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지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당시에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었던 자가 그랬죠. 그래서 밑에 소송을 제기해서 제기를 했을 때 이 말성 등기 청구 소송 제기는 착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없을 때에는 착수가 아니지만,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승소를 해버리잖아요. 승소를 해버리게 되면 그 등기가 그 전 사람에게 또는 그 전전 사람에게 등기가 소급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에게도 기회는 있다는 거죠. 내가 등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으로도 될 여지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제기 자체는 착수라고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출고하여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기망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틀렸습니다.